자, 이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네덜란드, 독일 순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외교적 역량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방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선거 전국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이동욱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택수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이 당 지지율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성적표가 네. 좋지가 않습니다. 네, 합당 발표 예. 이후에 2주차 성적인데요. 예. 지난주가 대략 한 10% 안팎의 격차였는데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지금 뭐 14%, 지난주보다 또 3%포인트가량 더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주초하고 주후반을 나눈다면 또 주후반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측과 예. 또 민주계 쪽이 지금 갈등을 계속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호남에서 또 쓴 민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소리를 들으셨죠? 네, 안철수 거기다가 의원이. 지금 예. 그 원자력 방어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갈등 끝에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하고 박근혜 예. 대통령이 지금 유럽으로 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내일 출국하죠.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지율이 좀 더 주후반엔 더 빠졌습니다. 그 이번 여론조사에서 저는 좀 놀랐던 것이 네. 이 중원, 네. 충청 지역에서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격차가 더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호남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뭐 소폭 빠졌는데 예. 충청권에서는 좀 더 빠진 더 모습을 보이고 빠졌습니다. 있고요. 예. 뭐 대권 주자 지지율만 본다면 문재인 의원이 오히려 안철수 의원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충청권에서 보이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뭐 안희정 지사도 친노 진영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분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안철수 의원의 행보 혹은 안철수 신당 측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충청권에서 또 강원 쪽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 통합 신당도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 이 개인으로서의 지지율도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 한 3%포인트가량 주초보다 주후반에 안철수 의원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보다 지난주에 한 1에서 한 2%포인트가량 뒤처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벌어져서 한 5%포인트가량 주후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쨌든 참고용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그러나 추세를 민주연합의 입장에서는 네. 사실 비상이 걸린 게 맞고요. 네, 또 그중에 하나가 근데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네, 유지를 하거나 네, 소폭 올라가고. 오르거나 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원인이 예. 이동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이건 자승자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화면에 나왔지만 예.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의원이 이제 회동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두 분이 사실상 지난 1년 내내 48%까지 국민이 몰아준 표를 다 잃어버렸죠. 지금까지 다 소모한 두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 뭐 얼마 전에 한 교수님께서 뭐 문재인 의원은 사퇴하라 그러지만 사실상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동반 사퇴를 해야 정상 아닐까. 그래야 대한민국의 이 야권의 정치 문화가 건전하게 새롭게 좀 등장해서 정신 못 차리고 웰빙이라고 자꾸 지탄받고 있는 새누리당을 좀 긴장시켜주지 않을까. 뭐 그런 바람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당을 만들어서 새누리당과 대결을 해서 이제 이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로 보면은 불협화음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이동 평론가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불협화음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삐걱대는 모습이 이 유권자들 보기에는 약간 좀 불안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불안 정도를 넘어섰죠. 지금 이 표심이 나타나는 걸 보면 네. 네. 불안 정도를 넘어선 것 같고 1년 조금 더 됐을 겁니다. 작년 12월 말에 그 김지아 시인께서 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해서 예. 일가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 알고 봤더니 깡통이더라. 근데 이게 이제 사실로 거의 드러나는 셈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가장 큰 파란이 빚어졌던 게 뭐냐면 정강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안철수 네. 의원. 그죠? 예. 그때 안 의원은 6.15와 14선언에 대한 부분을 빼자라고 해서 상당한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특히나 5.18까지.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 반발 일으킨 거는 그쪽의 진영의 논리라고 하지만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언론이
여기에서 대응해주는 글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4.19, 5.18, 6.15, 14 전부 다 세 글자로 가는 숫자들입니다. 네. 이 세 글자 숫자들이 한 정치 진영의 그 슬로건처럼 활용되면 이게 나중에 상당한 이제 혼란을 불러일으켜요. 네.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애국 진영에서의 세 가지 숫자도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8.15입니다. 건국정신. 6.25 반공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4.19 민주정신이 있었고 5.16 혁명정신이 있었습니다. 같이 비교를 하면서 언급을 해줬어야 이 애국 진영도 나름대로 무의식적으로도 우리도 이런 지켜야 할 가치가 세 자리 숫자로 남아있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데 네. 모두 다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자꾸 뭐 5.18, 14, 또 6.15 선언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어느 한쪽 진영은 또 이제 허탈해지는 겁니다. 가끔씩 이게 본질이 언급해줄 필요가 뭐냐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사실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14와 6.15 공동선언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을 뭐랄까 건드렸다면 이제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추진을 하면 됐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의 그 벽에 안철수 의원이 고군분투를 하다가 막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벌어질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최근 그 나오고 있는 비례대표 예. 의원들의 지역구 불출마 그런 것도. 요구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예. 친노 그 구민주계를 겨냥한 예. 어떤 작심한 발언들 아니냐라는 게 그 민주당 내부에 지금 속낸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네. 비례대표를 하시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친노? 친노로 네, 분류되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근데- 한명숙 총리 때 공천을 받았던 근데 분들.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연히 예. 지역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꿈꾸죠. 예, 근데 예.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돌직구를 던진 거거든요. 예. 굉장히 아킬레스건을 먼저 건드린 건데 이 정당이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아직 예. 창당도 안 된 정당인데 벌써부터 이런 내용이 극심하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 그 어설프게 지금 뭉쳐진 유권자들의 그 지지층이 상당히 균열이 가고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지표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동 평론가님. 근데 예. 안철수 의원이요. 이제 예.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 행보들이 예. 지금 비례대표이기도 그렇고 예. 그 14. 예. 그 부분도 빼자는 예. 뭐 그런 빼자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정리를 하자 이런 그러다 예, 예. 다시 또 것이 말은 없죠. 예. 그 친노를 좀 겨냥한. 겨냥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참 어설프지요. 뭐냐면 상대방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 당연히 거절하면 예. 그 거절하는 걸 계산하고 그 다음 내용을 가지고 내밀었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예컨대 6.15 14선언에 대해서 그것 제외하자고 했을 때 상대방이 반발을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가 그거 말고도 8.15도 있었고 6.25도 있었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들이밀었어야 되는데 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 굉장히 큰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잠자는 사자 코트를 뽑아버리는 거죠. 사냥꾼이 뽑는다면 그 다음에 사자가 놀래서 나왔을 때 뭐 총으로 갈기든 뭐라든 수가 있는데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그런 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큰 이슈만 지금 건드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서 지지했던 표들이 자꾸 이제 이탈해 가 버리는 거죠. 심지어 새누리당 쪽으로도 이탈해 가는 흔적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정당 지지율이 아까 28% 예. 소개가 됐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의원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대략 15에서 한 18% 나오고요. 예. 문재인 의원이 한 10%.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이 지금 한 28%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상진 교수가 안철수 의원을 지금 뒤에서 자문해주는 예,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이분이 네. 문재인 의원이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예. 10%의 지지층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자꾸 빠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만난다고 하시는데 예. 네.
아직까지는 앙금이 남아있는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덕담 수준의 얘기 이상의 어떤 그러게요. 얘기가 오갈지 좀 그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산시당 복원되긴 좀 어려워 창당대회는 그 문재인 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게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자기 본인의 지역구고 거기 그렇죠. 내려가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잔치에도 이번에도 안 간다는 거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가긴 가는데 어떤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그런 만남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뭐 유권자들이 이미 더 네.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뭐 덕담 수준의 얘기는 네, 오가지 않을 말씀하신 것 것처럼. 같고요. 네. 뭐 기자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할 텐데 네. 그냥 둘이 뭉실하게 네.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저러다 또 미국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통합신당이 좀 창당의 문턱에서 네. 제자리만 돌고 있다 보니까 네. 새누리당이 상당히 서울시장 경선 열기도 좀 아마 후끈하고 표정 관리하기 되게 힘들어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고 있는 걸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그런 걸로 보이죠. 예. 그러나 선거는 또 다릅니다. 특히나 지금 한 뭐 2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음 놓고 있다가는 정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낮잠 자다가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경적 필패입니다. 지금 보면은 네. 정몽준 의원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좀 선전하고 있어서 네. 아주 오랜만에 뭐 봄날을 맞은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보일 정도인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누리당이 이제 뭐 2강 2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조만간에 이분들이 이제 그 약세라고 하는 두 여성 후보들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군수 후보들과 이합 집단에서 통합을 할 것 같아요. 통합하고 나서의 모양새가 또 달라질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구도상으로 새누리당 내에서는요. 이제 확인되진 않지만 분명히 박심원, 김항식 후보 쪽에 있다는 게 이제 기정사실처럼 막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 당협위원장들이 서울시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대부분 이제 친박 쪽인데 네. 이분들이 만약에 조직적으로 표몰이를 해서 김항식 쪽으로 붙을 경우에 네. 그때는 정말 이제 판세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정몽준 의원이건 김항식 의원이건 두 사람에게는 캐스팅 보트로 저울질 해줄 다른 군수 후보를 영입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예. 빨리 먼저 선점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싸움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대표님 네. 조금 전에 그래프 나왔었는데 네. 이제 정몽준 의원이 좀 높잖아요. 예. 네. 근데 저거는 인기 투표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알려졌느냐, 인지도가 네네. 많이 적어가는 거잖아요. 예. 좀 전에 그래프 보셨지만 네. 인지도가 정몽준 의원의 경우에는 96%. 오. 거의 모르는 분이 분이 없다는 없는 거죠. 거죠. 네. 박원순 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네. 김항식 전 총리의 경우에는 70%로 아직 네, 그러니까 한 좀- 10명 중에 3명은 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혜훈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은 한 절반 정도만 사람들이 이제 알고요. 예. 2명 중에 1명은 모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미용 씨는 거의 한 단위 숫자 아닙니까?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지도를 높이면 김항식 전 총리가 곧바이 역전 홈런 날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본인 이제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인지도는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두세 차례 방송을 지금 계속 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인지도는 계속 올라가고 지지도도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2월, 3월 초에 발표된 결과보다 많이 정몽준 의원과도 격차가 줄어들었고 예. 또 박원순 시장과의 가상 대결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남은 기간이 또 사실 많습니다. 4월 30일 날 원샷 경선을 하는데 예.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몽준 의원도 지금 많이 앞서가고는 있지만 예. 지금 초조하기 때문에 김항식 전 총리랑 계속 날선 그렇죠.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원순 시장하고도 뭐 용산 정책과도 계속 서로 날선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세 분만 보여드렸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미용 전 아나운서도 그렇죠. 새누리당 측 후보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컷오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명이 뛰고 있으면 이제 세 분만 일단 본 경선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4파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미용 전 아나운서도 서울시장 후보로 새누리당 후보로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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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